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지방직 9급이죠. 지역사회 간호 기출 해설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 6월 15일 날 시행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모두 20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 같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단골 문제예요. 굉장히 좋죠. 왜냐면 제가 늘 나온다 했던 것 중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HP 2020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는요, 늘 나왔을 때 목표, 그러니까 비전도 시험에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목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6대 사업에 대한, 각 사업의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총괄 목표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등장을 했고 같은 해에 치러졌던 다른 시험,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똑같은 문제, 똑같진 않지만 이 HP 2020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딱 보이나요, 눈에? 2번이 되겠죠. 건강수면 연장 몇 살까지? 75세까지 and 건강 형평성 제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주제로 실질적으로 2010년까지 했던 HP 2010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HP 2020에서도 또 한 번 이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다. 그리고 또 비전은 뭐예요? 다 같이 만들고 함께 누리라고 해. 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이라고 되는 게 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6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는 다 아시겠지만 건강생활 실천 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죠.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점검해 보실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각각 가볍게 풀어봤고 HP 2020이 이제 끝났죠. 왜냐면 이제 2020년이 끝났기 때문에 HP 2030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 내용들은 이제 앞에 발전되는 개정되는 그 책에서 다뤄질 수가 있겠죠. 자,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의료행위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자,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의료행위를 다 할 수 있긴 있는데 1차 보건의료에 관련된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성질환자 아니고 뭘까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들어가게 되는 거고 고위험 고령 임산부의 제왕절개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뭐 이렇게 분만을 도울 수 있긴 하겠지만 제왕절개는 수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후송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고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과 검사 이거는 맞죠, 여러분들? 네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응급수술. 근데 수술, 이 오퍼레이팅은 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3번입니다. 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강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강화 요인하고 또 성향 요인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강화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 보건의료 제공자의 반응이나 사회적인 지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모두 9단계 모형이었다가 9단계로 적힌 책 갖고 계신 건 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 바뀌었죠. 8단계로 바뀌면서 1단계에서 2단계랑 3단계가 기존에 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는 그 2단계가 달라진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적 사정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이제 거기가 4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은요. 4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제 강화 요인 이라는 부분도 등장하게 되겠고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보건의료 제공자의 반응이나 사회적인 지지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인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을 드렸었고 특히 그중에 성향 요인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이게 성향 요인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 요인은 이제 보건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서 사실 제일 잘 나왔던 복이었는데 이번에는 강화 요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지지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같이 좀 풀어보았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레머가 나옵니다. 매트릭스 분류에서 다음 글이 설명하는 보건의료 체계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레머도 사실 책에 수록돼 있긴 하지만 자주 나왔던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는 요게 문제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민간으로 시장이 매우 강력하고 크며 정부 개입은 미미하다. 아, 그렇죠. 한국 자체가 그렇죠. 이 한국형 시장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적인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의료시장보다 우리 민간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보건소나 도립병원, 시립병원의 개수보다 민간이 그냥 개인 의사가 개원한 병원의 숫자가 훨씬 많죠. 민간으로 시장이 매우 강력하고 크다. 그리고 정부 개입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보건 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누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건 의료는 개인의 책임이 된다. 반대로 이제 한국이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는 모두가 공중보건에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다 나라가 무료로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부담률이 없고 모두가 무료예요. 근데 이거는 뭘로 해결한다? 조세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반대로 한국형은 이제 이렇게 민간 그 의료 시장이 매우 크다. 이걸 바로 자유기업형 보건의료 체계라고 부릅니다. 자유방임형이라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자방형, 사회보장형, 자유방임. 자방형, 사회보장형, 또 그리고 사회주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그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 기준이 아니라 레머의 매트릭스의 기준에서 네 가지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박스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체크할 수 있어요. 문제를 답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기업형 보건의료 체계 이거 이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었던 거죠. 자유방임형하고 이 3번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음 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수행의 적합 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요거 산업장이죠. 근로자가 나왔으니까 건강 검진을 받는 거죠. 건강 검진을 받으면 건강 검진 따라서 우리 다른 데서 A 또는 이제 C1, 2, 뭐 D1, 2 나눠가지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시 재검받거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받았을 때 이제 나오는 어떤 판정. 이 사람이 유소근자다, 유관찰자다, 일반 질환자다, 직업병 관련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바로 가나다라로 나옵니다. 가나다라로. 여기서 봤을 때 뭘로 판정됐대요? 다로 판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냐면 여러분들 가나다라 또는 여기 보면 A, B, C, D 내려갈수록 위에 쪽은 정상이거든요. A가 정상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태가 안 좋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가는 제일 좋은 정상 단위 사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별로 안 좋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1번 보시면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서 어떻대요? 작업이 가능한 경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가에 해당합니다. 가. 두 번째는요. 일정한 조건, 환경 개선이나 보호구 착용. 이게 이제 귀마개 포함이에요. 귀마개나 뭐 마스크 이런 거 포함해서 뭔가를 착용하고 건강진단 주기 단축 등 하에서 현재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이거는 뭐가 될까요? 현재 작업은 가능하긴 하되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나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번. 3번은 건강장애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소리 되겠죠. 이거 제일 안 좋은 상황이네.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다. 제일 안 좋은 상황은 가나다. 라번이죠. 라번. 그 라예요. 라. 영구적인 장애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라가 해당될 수가 있겠고 4번은 건강 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잠깐 좀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복귀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 왜 4번이 되는지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나다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상 가부터 점점 내려갈수록 안 좋은 것이다.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타당성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생소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틀리라고 줬다기는 조금 그것 치고는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같이 볼게요. 다음 글에 해당하는 타당성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는 관내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대요. 금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방법을 찾아낸 후에 사업의 실현성을 위해서 다음에 타당성을 고려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이 보건소가 기획한 금연 프로그램에 거부감 없이 참여했다. 거부감이 없이 참여했대요. 거부감 없이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사회적인 타당성이라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법률, 기술, 경제라는 거는 일단은 동떨어진 내용이잖아요. 내용만 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해력이 좋잖아요. 문해력만 좋아도 문제들을 참 잘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감 없이 참여를 했고 금연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확인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금연 전략을 긍정적으로 수용. 자,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참여라는 단어가 나왔고 받아들인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랑 획기적인 기획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인 대상자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할 수 없어. 그러면 사회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타당성이 되는 겁니다. 약간 어떤 한 사례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좀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어떤 가수 한 분이 예전에 유모 씨 가수인데요. 미국의 이제 그 시민권자를 취득하면서 군대를 간다 그랬다가 막 박수 받았다. 근데 안 간다 그랬다가 다시 군대를 간다 그랬다가 또 안 간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입국 조치가 취소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뭐냐면 자기가 군대를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간다 그랬다가 안 간 거예요. 결국에 시민권을 취득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이는 하도 많이 지나가지고 군대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한국에 못 들어와요. 일종의 괘씸죄 같은 거죠. 사회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입영을 기다리는 많은 그 예비 군인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다 군대 하기 싫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타당성. 그 사람 들어도 괜찮다는 타당성이 만들어졌다면 들어오겠죠. 근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아직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죠. 이번에도 무슨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뜬금없긴 하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좋은 예여서 다음 오렘의 간호책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간호 전문 간호사는 오렘의 이론을 적용해서 수술 후 조기 퇴원한 노인 대상자한테 간호를 제공하려고 한다. 자, 이 노인 환자분이 어떻게 조기 퇴원했대요. 퇴원을 다 낳고 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상태로 퇴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인 대상자는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는 충족할 수 있으나 건강이탈 시의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자,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는 충족할 수 있대. 이 얘기는 뭐냐? 일반적인 자가간호죠. 간호 요구 잠시만요. 다시 줄게요. 자, 자가간호 역량이라고 쓰려고 했거든요. 역량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전체적인 보상 체계는 해당 내용이 없겠죠. 이거는 1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심지어 양치라든지 배변 활동을 돕는다든지 먹는 거 이런 걸 다 도와줘야 되는 단계가 이제 그 전체적인 보상 단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거죠. 간호 자가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 부분적인 보상 체계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지만 어떤 특정 부분은 집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병원에서 뭐 주사를 놔준다든지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간호 행위를. 근데 이 환자분은 지금 퇴원하셨잖아요. 그것도 조기 퇴원했기 때문에 퇴원한 다음에 집에서 혼자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려면 교육적인 체계가 들어간다. 교육적인 체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체계, 부분적인 체계 외에 퇴원할 때 필요한 어떤 보건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적인 체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사망 관련 통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사망 관련 통계 지표라고 되어져 있죠.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사망 지수, 우리가 PMI라고 부르는데 이 비례 사망 지수는 기본적으로 특정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산출한 지표가 아니라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50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산출해내는 거예요. 잡아낸다.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사망자가 많다. 이 얘기는 그 나라가 굉장히 장수하는 국가고 보건의료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비례사망 지수였기 때문에 틀린 말이네요. 일단은 알파 인덱스는 특정 연도의 신생아 사망수를 영아 사망수로 나눈 값이다. 한마디로 신생아 사망수를 뭘로 바꿨대요? 영아 사망수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틀렸죠.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아래 위가 뒤집어졌죠. 영아가 위로 올라가고 어린 놈의 새끼들, 얘들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졌다.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틀렸어요. 이것도 틀린 거. 치명률은 어떤 질병이 생명에 영향을 준 위험도, 생명 영향을 준 위험도 맞죠. 이거를 했을 때, 이 병이 걸렸을 때 치명률, 치사율이 얼마나 되느냐, 얼만큼 몇 명이나 죽느냐, 몇 명이나 중환자실로 실려가느냐, 그러니까 입원하느냐, 이런 걸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여준 지표로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에 이완된 사람 중 그 질병에 의해 사망한 사람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겁니다. 3번은 맞는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모성사망비는 해당 연도에 사망한 총 여성수 중에서 같은 해 임신, 분만, 상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모성수 비율을 산출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성사망비는 어떻게 된다? 모성사망비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같은 해에 임신, 분만, 사망한 총 여성수분의 사망한 모성수잖아요. 여기 B라고 되어 있는 걸 조심해요. 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모성사망비, 쉽게 말하면 B는요. 분자랑 분모가 달라요. 모성사망비는 여기 출생아 수가 들어가고요. 분에 사망한 모성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율 같은 경우는 분모에 사망한 총 여성 숫자 중에서 분만으로 죽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래 위에 여기는 애기고 여기는 지금 여자잖아요. 그 성인 여성이잖아요. 임산부. 그러니까 율로 가는 경우는 아래 위가 둘 다 여성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분자와 분모의 대상자가 같고, 이건 B는 분자와 분모의 대상자가 다르다는 것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성사망비는 이게 아니라 뭘로 간다? 출생수 분의 분만이나 임신, 산육, 합병 중 사망한 모성수의 비율을 나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볼게요. 9번 문제. 패치 나왔습니다. 패치.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평가 기준을 쓰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패치를 묻고 있죠. 근데 원래는 가장 많이 나왔죠. 패치 알려드렸어요. 이미. 그렇죠. 알려드렸고 지금까지 나오는 문제들은 다 뭐 사회적인 타당성 얘 빼고는 다 제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BPRS를 많이 얘기하죠. BPRS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라는 A랑 문제의 심각도에다가 2를 곱한 거, 거기다가 효과성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게 BPRS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게 패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패치는 두 가지 기준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두 가지 기준은 요거죠. 건강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 중요성, 변화 가능성 이 두 가지에 대한 거 설명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패치라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보는데 이게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이게 또 얼마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말씀드렸습니다.